이번 시간은 벌칙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칙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선 5억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위반행위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가액의 3배 이하로 합니다. 형은 병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라는 것은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5조 2항에 위반하여 기준 환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입니다. 요 환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확률을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징역 5년에 5억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 5조를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재량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 환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환율에 따라서 거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조 1항 1호 조치를 위반해서 지급이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제6조 1항 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 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 1항 3호 조치에 따른 회수 의무를 위반한 자. 이거 볼까요? 6조가 뭐냐면 6조 1항에 1, 2, 3호를 위반하면은 징역 5년에서 벌금 5억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 사변, 국내의 그 경제 상황 사정이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언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업무 정지를 했는데 했다. 그럼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한 편형기금, 금융회사 등의 보관,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했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을 주심하여 국내로 회수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년 제6조 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 의무를 위반한 자입니다. 그러면 2항이 뭐냐? 6조 2항을 볼까요? 외국환 거래 정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이걸 안 했을 경우는 징역 5년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하는 자, 이것도 5년입니다. 10조가 볼까요? 10조 2항.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킨다거나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전한 거래짓을 행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벌금 5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8조 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입니다. 그러면 외국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등록하는 거는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한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한 업무의 규모, 방식,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이에 위반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및 매도, 기타 그 밖에 외국한 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은 제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3항 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간 중개 업무를 한 자입니다. 그러면 9조 1항 3항 5항 한번 볼까요? 9조 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업무 이하 외국한 중개 업무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외국 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외국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기밖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간 중개회사가 있죠. 서울 외국간 중개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간 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합병,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영업의 일부의 폐지, 양도, 양수입니다. 외국한 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한 중개 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3년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수령한 자입니다. 그럼 제15조 볼까요? 지급 절차.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항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데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법령을 한번 볼까요? 어, 27조에 5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설명한 거 있고 27조 2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나오고 23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한 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여 이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 목적물의 가액이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조 5종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한 자, 계약을 체결한 자, 10조 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자. 그러면 8조 5항 10조 1항 볼까요? 자, 8조 5항 8조항은 외국간업물 등록이죠. 5항. 이거는 외국간업물 등록을 한 금융회사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 금융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과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요거를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10조 1항 업무상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경우죠. 그 다음에 16조에서 18조인데 이런 그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6조에서 18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억 원입니다. 그래서 16조 위반은 25억 원, 18조 위반은 10억 원으로 이게 대통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 요거의 위반의 경우는 미화 3만 달러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19조 2항 또는 거래 행위 정지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 위 4의 미수범, 즉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및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 추징입니다. 자, 27조 이거 그 5년, 3년, 1년 각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의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 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자,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이 조항에 대한 위반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가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어떤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그 벌칙에 대해서 징역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태료는 또 상당히 또 세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벌금과 관련하여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조입니다. 27조 1항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 3배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똑같습니다만 이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세 가지. 이것도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보를 이 법에 정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의 징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경우. 자,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인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이거는 의도만 가지고 있어봐. 이거는 실제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데 요 사호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 추징입니다. 몰수 추징. 네.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의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 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을 하는 거죠. 양벌 규정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그 법인이 또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한 외에 법인하고 개인에게도 대표자에게도 해당 경우에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여기는 징역형이 되면 벌금형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지 않냐다. 여기까지가 벌칙 규정이고 다음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과태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환거래법의 그 벌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